처음 온 사람 적어두세요. 전화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나중에 뭐 시험날 시험장 갔는데 뭐 갑자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때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합격하고 인사할 때 그때 전화하세요. 그때. 메일은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거나 공부하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보내세요.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더라고 이제 전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 OT 합시다. OT 3, 4월 그러니까 OT. OT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수업을 할게요. 이거 OT에 제일 중요한 게 11월에 시험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1, 2월이 끝난 거야 이렇게. 2달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를 해야 되냐면 이론. 이때 기출. 그다음에 과목별 문제. 모의고사.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론이랑 이제 핵심 테마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론을 1, 2월에 그 다음에 기출을 3, 4월에 핵심 테마를 5, 6월에 했었다고. 이게 원래 5, 6월에 있던 게 올해는 1, 2월로 간 거야. 이론은 열어줬어. 알아서 들으라고. 이론을 듣고 요거를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줬는데 모르겠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이제 질문이 슬슬 와요. 이론을 안 들었는데 핵심 테마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해. 그러면은 3, 4월 내내 그런 질문이 올 거고 5, 6월 달에도 그런 질문이 올 거고 7, 8월에도 그런 질문이 분명히 올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정답은 뭘까?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당연히 공부는 많이 하는 게 낫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100% 이기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보편적인 진리야.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안 했기 때문에. 게을러. 또 될 수 있으면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하고 싶은 거야. 아주 못된 심성인 거지. 그러면 이길까 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이길까 질까? 당연히 지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질문이 올 거야. 이때 되면 특히 많이 오겠지. 나 큰일 났어요. 공부 한 글자도 안 했는데 시험은 보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어떡하죠? 그럼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그게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이지. 근데 어떻게 불안하다는데 넌 안 돼. 글렀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의지를 꺾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1, 2월부터 열심히 한 놈이 100%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답변이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때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다 거짓말이에요. 늦어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이때까지야. 이게 당락이야. 이게 사실 한 80%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그건 과학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 근데 한 80%라고 하는데, 사실 90% 이상이라고 봐야지.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여기 연구실이 여기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숨이 차네요? 안 웃겨? 되게 웃긴 건데? 힘들어. 이게 OT야. 그래서 왜 이런 전략으로 바꿨냐면, 이거를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거를 좀 조명하면, 그래도 학문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야. 그러면 되게 1, 2월 수업이 너무 폭넓어서 너무 많아서 인지적 과부하에 걸리고 지치고 재미없고 고통스럽고 이런 느낌을 좀 제거하고 핵심적인 걸 좀 슬림하게 가면 숨 쉴 수 있도록 좀 수업을 하면 그래도 핵심에 다가서지 않을까. 그래도 그것만큼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커리큘럼을 살짝 조정한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해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하수들한테는 너무 좋은 방식 같아. 근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걸 안 보고 이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는 요 안에서 나오지 이거 외적인 걸 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못된 마음이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론을 안 했는데 핵심만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게 더 좋다? 하는 게 당연히 좋다. 하는 게.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했을 거라고 가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선수인데, 프로인데,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어떤지 뻔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이 기출은 뭐냐면, 내가 강의한 지 20년 됐죠? 20년간의 기출 문제를 모은 거야. 그래서 객관식의 기출 문제와 논술의 기출 문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아주 멋진 나이스한 책이에요. 이건 역사성이 없으면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경험 지식과 노하우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임용 수험사 아닐까? 시중에는 없고, 논술책으로 처음 쓴 사람도 저예요. 논술책 처음 나왔을 때도 다 객관식 방식으로 넘버링 해가지고 쓴 책들밖에 없었어요, 시중에. 그러니까 최초의 책은 다 제가 낸 것 같아요. 그건 제 프라이드고.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어디다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바이블 같은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서 보시라고. 정말 좋은 책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책에는 핵심 테마집에 있는 것만 있을까? 그걸 범주를 넘어선 내용들도 있을까? 당연하지. 됐다 넓은 거야. 교육학 15과목 전체 있는 걸 다 물어보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 중에 제일 넓은 책이고 가장 비싼 책이에요. 출제위원들한테 돈을 엄청 퍼버요. 세금으로. 합숙시키잖아. 밥도 주고 재워주고 출제비도 주고 국가 예산으로 엄청나게 퍼붓는 예산이야. 그러니 문항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굉장히 좋은 문항들로만 있는 거고,
또 학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만 출제할까? 아니면은 아주 짜잘짜잘한 걸 출제할까? 당연하지. 지식의 위계와 공식화가 돼 있는 것들로만 묶어놓은 책이야. 그러니 한 문항 한 문항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문항은 너무 아름다워. 대부분이. 근데 이제 출제위원 중에 저질이 좀 있어요. 그 저질이 낸 문항은 20년이 지나도 추해. 그건 분명해. 그래서 아마 문항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될 겁니다. 그거는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있잖아요. 가치 판단하는 능력이 평가력이잖아요. 그건 지적인 능력 중에 위계가 가장 높은 게 판단력이에요. 평가력이라고. 그러니까 고수들에게만 보이는 거야.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문항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수들은 그 지식을 암기하기에 급급해. 안목이 없으니까. 그게 차이야.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자들에겐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될 거고, 능력이 없는 애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모르니까, 내용을. 그거 막 암기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 다 흘려보내고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능력을 빨리 키우시는 게 좋고, 그 능력을 키우려면 요걸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아. 요거는, 당연하지. 요거 하고 요걸 딱 집어내야지.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하고 요거 한 사람은 지금 요 수업은 너무 재밌겠지. 근데 요거 부실부실하고 막 비실비실하고 딜딜하고 요거 딜딜하고 막 이런 애들은 요거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고요. 인지 과부하에 걸리다 끝나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또 이렇게 또 여러 명 모였잖아. 또 이제 중간에 다 빠져나가. 여기서 다 떨어져. 그럼 이제 반 정도 남을 거야. 항상 그래. 꼭 그리고 그들에게는 꼭 무슨 일이 터져. 사연이 생겨. 어디가 아프고 뭐 또 뭐 일이 생기고 뭐 그래. 꼭 그래. 꼭 그렇더라고.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니까 잘 하시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걸 안 한 사람이 이걸 통해 할 수도 있겠죠. 다 다루는 거니까. 다 다루는 거니까. 이걸 안 한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걸 하게 될 거야, 간접적으로. 그러면 요걸 하고 요걸 보면 훨씬 더 쉽게 보여. 역순으로 가도 돼. 그래서 이건 1년 동안 열어준 거야. 네가 유연하게 공부해라. 정식 커리큘럼은 요거다. 요걸 해라. 요걸 해라. 그 다음 거기에 맞게끔 요때 듣고 요때 듣고 요때 들어라. 유연하게. 또 핵심 테마에 없는 것만 부분적으로 들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거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 뭔 말인지 알겠지? 시간이 많으니까 즐기라고. 이걸 드라마 보듯이 여기서 철학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철학 파트를 딱 듣는 거야. 그다음 뭐 과정이 약한 것 같으면 과정 듣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6월 달을 오리오를 공백으로 놔둔 거야. 잘했죠? 정말 잘했죠? 왜냐면 이걸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쳐. 내가 지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도 징글징글하고 재미도 없고 학생들은 뭐 늘어지고. 그리고 수학료가 너무 비싸. 지금 막 모두가 다 힘든데 대한민국 전체가 쓸데없이 비싸. 쓸데없이. 그래서 무료로 해버린 거야, 이론을. 잘했죠? 별로냐? 잘했잖아. 너무 잘했잖아. 대한민국 임용시장에 최초로 무료로 때렸다고. 모두가 반대하는데 잘하지 않았냐? 별로야? 잘했잖아. 정말 잘했잖아. 정말. 그래서 이때는 뭘 할 거냐면
그냥 내가 강의를 그냥 놀고 어디 뭐 어학연수 가는 게 아니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점검할 거냐면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2주 동안 공부한 양을 테스트 해주는 거지. 시험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지. 너는 뭐가 약하다, 뭘 모른다, 응? 네가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걸 좀 해야 된다라는 방향도 제시와 함께. 그래서 2, 3주마다 시험을 보려고 특강 형식으로. 그 다음에 해설도 해주고 형성평가까지 일종이. 그래서 5, 6월이 단절되는 게 아니고 3, 4월이랑 연결돼서 7월 달로 꼭 붙여드리려고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뭐 직강으로 와서 듣던 인강으로 듣던 알아서 그거는 조절하면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문제 풀이하고 정리하면서 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시험장 가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이 커리큘럼은 결국은 교육학 내용이잖아. 그 내용을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느냐, 이게 이거잖아. 이거를 다시 복습하고 이걸 요렇게 복습하고 요걸 요렇게 복습하는 게 요거잖아. 그럼 그걸 사실 커리큘럼은 뭘로 끝나는 거야? 요거 두 개가 전체 1년 커리큘럼인 거야. 한 과목인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뭐 내용이 달라지겠냐고. 똑같은 내용을 형태만 바꿔놓은 작업인 거지. 사실 그래서 요 4달만 똘똘하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별짓 다 해. 요것만 할까? 뭐 요것만 할까? 뭐 요걸 해요?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야. 모의고사 해요? 단원별 해요? 기출 들어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거를 똘똘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이게 사실 오늘이 나는 요번 달이 우리의 공부의 전부 끝이다. 알파이자 오메가 아니겠느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 5, 6월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시즌이잖아. 이때 막 꽃가루 날리고 뭐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성년식, 뭐 별의별 뭐 부처님이 오시고 막 희한한 막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이제 장마 오고 막 다 젖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되게 안 하거든. 20년의 빅데이터야. 수험생들이 5, 6월 달 공부 잘 안 해. 그래서 이때까지 열심히 한 놈이 100% 승리한다. 이건 내 신념과도 같아. 그건 분명해. 내 역사, 내 경험상 이건 분명하다고. 그래서 여기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때는요, 임용 시험 보는 친구가 공부 안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모두가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변별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이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는 있지.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때 열심히 한 놈이 붙을 텐데, 시험이 개떡같이 출제가 된다면 이때 한 놈도 비슷하게 나와 좀 좋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일이야. 변별도가 낮은 문항들. 근데 사실 우리 임용 출제, 교육학 출제가 변별도가 너무 낮은 문항들이 많이 나와. 그게 좀 고통스러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디 교육학이 어려워지기를 매일 기도해. 왜냐면 좋은 선생님이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저질들이 학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교육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무너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게 고통스러워. 반면 고시 문제라든지 공무원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져. 신이론도 많이 나오고 영역도 넓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육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적 안목이 교사보다 뛰어난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 그게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시험 제도의 가장 큰 난점인 것 같아. 근데 작년 문제를 보면 그나마 문항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더라고. 예전에 한 5문제였다면 지금 한 7문제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영역을 조금 넓히려고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논술 문제는 이제 끝났고,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논술의 형식은 끝난 것 같고, 실질적인 주관식의 형태로 계속 문항수를 늘려 나가는,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조금 주관식 형태로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또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건 분명하다. 그래서 한 7, 8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수가. 자, 어쨌거나 OT는 요거야. OT는. 그래서 3, 4월이 끝이라고 봤을 때 50%가 지난 상태야. 나머지 50%를 3, 4월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느냐가 승부처 같아. 그래서 선언합니다. 제 1년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요거다. 이건 바이블이다. 이 기출이 나왔던 내용들만 정확히 알게 된다면 어떤 교육학 시험 문제를 풀어도 다 풀 수가 있다. 고시 문제를 풀어도 풀릴 것이고, 공무원 문제를 풀어도 풀릴 것이고, 임용 문제를 풀어도 풀릴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어떤 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절대 점수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력을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 이제는 뭐 물어보지도 말고 이거에 올인하시라고. 다른 걸 뭐 보내, 뭐 하네, 뭐 여기 프린트가 좋대네, 저기 프린트가 좋대네, 다 그런 거 다 태워버리고 그냥 요것만 하시라고. 똘똘하게. 두 달 동안 딱 이것만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겠다 라는 생각으로 몰입을 하시고 예습 복습하시고 철저하게 이걸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게 오늘의 OT야. 그리고 우리의 현재 위치는 여기다. 여기다. 1, 2월은 시간이 진짜 안 가요. 3, 4월은 1, 2월보다 2배 빨라질 겁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5, 6월은요. 그렇지. 훨씬 빨라지는 거지. 이때는 뭐 그냥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한 2주 지났을 거야, 아마.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이 그나마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유력을 좀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게요. 정규 커리큘럼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에너지를 다 쏟고 5, 6월 달에 난 푹 자도 되잖아. 여름잠을 충분히 자고 7월 달에 나올 테니까 올인을 다 하고 뭐 기침이 나오든 뭐 목이 찢어지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종강을 할게요. 알겠죠? 저의 마음가짐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고 말했죠? 내가 20년간 본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다고? 절대 결석 안 한다. 지각 안 한다. 그건 분명하다. 그건 분명하다. 사연이 있는 애들은 100% 떨어진다. 희한하게 사연이 생긴다, 그들은. 그래서 안 나오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끊기게 되고, 리듬이 끊긴다. 그러면 이게 탄력이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하루 빠지게 되면 동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눈빛이 밝지가 않고 멍청해진다. 끊기니까. 그래서 절대 지각하고 결석하지 말고 신념을 갖고 있어야 돼. 바람직한 신념은 이성을 강하게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분명하게 형성하시고 수업에 임하는 걸로. 그리고 수업이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재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동기유발 시키라고. 그게 자기 조절 학습이야. 그게 자기 조절 능력이고. 그래서 그렇게 절대 결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기에요. 만약 개근하면 뭐 선물 줄까? 나 작년에도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개근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건 내 신념이지. 그잖아.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은 맨날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는 게 합격한다고 했는데 내가 결석하고 내가 지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도 이제 내년에 학교 가서 선생님의 역할로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태도 만드시라고. 알겠죠? 그게 몸에 밴다고,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선물은 때 줄게요, 개근하면. 뭐 줄까? 요거 문제집 있잖아. 7, 8월에 나올 거 아니야. 6월 달에 출간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씩 선물해 줄게. 개근하면. 오케이? 그럼 개근 못하면 나한테 5만 원씩 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개근 꼭 하라고. 됐어요. 이게 OT야. 뭐 질문이나 뭐 요구사항. 아, 이거 문제 풀어오냐, 같이 푸냐? 어떤 게 좋을까? 둘 다 장단점이 있어. 풀어갖고 오는 사람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뭐를 모르지? 라는 걸 알고 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 그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반감돼, 재미가. 오케이? 안 해갖고 온 사람은 장점은 정신없이 재밌어. 정신없이 재밌을 수도 있고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수는 한번 보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고수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 즐기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시라고. 내가 이 수업을 집중을 4시간을 못 하겠어.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어. 사실 그런 애들은 여기 와도 안 돼. 저거나 해야지. 집에 가서. 한글도 모르는데 뭐 단어도 모르는데 여기 왜 와? 이거는 1, 2월을 다 거친 사람들이 오는 선물이야. 하수가 여기 낄 때가 아닌 거고. 그들은 이제 이론이랑 테마 강의 미친 듯이 정리해갖고 와야지. 여기는 그 레벨이 아닌 거고. 여기는 그런 레벨이 아니고 한 단계 높은 레벨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하수는 적극적으로 저쪽 파트를 과목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든 안 풀어보든 이제 본인 선택인 거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 알겠죠? 그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인에 맞게끔 재미를 만들어 가라. 어떤 날은 풀어갖고 와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와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예습이 나한테 맞는지, 복습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게 더 재밌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본인에 대해서 좀 알고 탐구하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라 얘기야, 결론은.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또 뭐 궁금한 거나 뭐 요구사항이나 뭐. 없슈? 자, 책을 보세요. 책은 작년에 초등이랑 중등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작년 책이자. 작년 책이니까. 작년에 기출된 중등이랑 초등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 새로 책을 왜 출간하지 않았냐면 굳이 그 중등이랑 초등 5문항을 집어넣으려고 또 사기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많이 책이 많이 뭐 절판돼가지고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새 책 찍어주세요. 그럼 찍어줬겠지. 근데 책 뭐 많이 나가지도 않고 하는데 뭐하러 해 그걸. 출판사도 많이 났고 학생들도 책을 또 재수생들은 또 사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안 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10문항 중등 10문항에다 초등 10문항 20문항이 추가가 되잖아. 그땐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내년에는 새 책 내는 걸로 하고 올해는 초등이랑 중등 작년 문제를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시험도 한번 봐보고 이걸 다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몇 점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 얘기야. 그거를 한 문항 한 문항 사이사이에 넣어서 풀어주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초등이랑 중등 문제는 프린트로 나눠드리고 해설지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이사이 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학원도 갖고 왔어요? 상권만 갖고 왔어요? 상권만 갖고 왔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상권이랑 학원이랑 합치니까 6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 600페이지야. 그러면 이게 8주인가? 나눠봐. 87에 56? 딱 떨어지네. 그러면 일주에 75페이지가 나가는 거야.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 나가냐? 30, 7, 8? 요 정도가 나가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종강이 돼. 자, 그러면 오늘 몇 페이지야? 시작이? 8페이지야? 그럼 7을 빼야지. 그러면 37페이지만 나간다 치자. 그러면 8 더하면 45페이지. 45페이지까지 나가야 돼. 오늘 양이야. 절대 양. 절대적인 양이다. 안 그러면 종강을 못 한다. 그럼 어디까지냐면 현대철학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현대철학 전까지 나가야 돼. 최악. 그러면 위대한 사상가 서양사하고 철학을 나가는데 3시간 만에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이게. 대학 다닐 때 교육 철학이 3학점짜리로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잖아. 14주 막 이래야 된다고. 3시간씩. 그리고 여러분 교육 철학에서 배운 거, 대학 다닐 때 배운 거 뭐 있어?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 나는 교육 철학 때 부보만 배웠어. 내 주임 교수가 부보 출신이야. 부보로 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구리본 대학에서 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이야. 부보만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게 부보밖에 없어, 그 선생님은. 그래서 난 철학이 부보인 줄 알았다고. 철학은 부보만 알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중간고사도 부보, 기말고사도 부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내 사유에는, 철학 사유에는 부보만 있어. 다른 건 다 내가 독학한 거야.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강의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친 듯이 철학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철학책만 맨날 책 사고 철학책만 읽고 단어도 이해 안 되고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나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야지. 진짜 울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독학을. 이제 독학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걸 3시간 만에 하라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해도 어려운 거야. 한 학문을 1년 공부해도 못 알아듣는데 15개 학문을 2달 만에.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이 나와. 하루 3시간씩. 6, 8에 48이니까. 그럼 딱 이틀 만에 15개 학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사실 안 되는 거야, 이거.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걸 연결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들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이 얘기지. 그 정도로 힘든 작업이 눈앞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종강을 할 것이냐. 왜냐면 요것도 해낸 사람이고 저는요, 요것도 한 2달 안에 종강 하루 전에 끝냈어. 이것도. 그렇다고 뭐 내가 부실하게 수업한 거 없어. 완벽하게 설명해 드렸지. 이것도 제가 예술적으로 해드릴게요. 보세요. 내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해냅니다, 이건. 그래서 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요 정도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습을 하고 복습을 활용하셔라, 이 얘기야. 알겠죠?
3, 4월 수업을 지금 가이드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에 38페이지 정도 나간다. 그러니 이론적 지식 체계가 약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난타당하겠지. 바보아에 걸릴 거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거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온다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온다면 진통제를 먹는 게 아니고 예습을 해갖고 오라고. 알겠어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전혀 막힘이 없이 술술 들리고 귀가 이게 왜 영어 이게 막 회화 들리듯이 막 다 알아듣게 듣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희열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라고. 그들은 즐기라고. 반면 이게 고통스럽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면 진통제 먹는 게 아니고 뭘 해갖고 오라고? 예습을 해갖고 오라고. 각기 능력에 맞게끔. 알겠죠? 그게 첫 번째 가이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프린트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그게 작년이랑 바뀐 점이야. 작년에는 이 자료가 없었어. 그 자료가 없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들을 내가 수업 중에 이렇게 나는 이게 작년 책이야. 옆에 봐봐. 옆에 그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여기다 옆에다 썼어 내가. 뭐 2017년 고시 문제 뭐 해가지고. 그 다음 이거를 듣기 평가했어. 야, 질문이다.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수업 중에. 그러면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소피스트는 뭘 강조했고 소크라테스는 뭘 강조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계속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답변을 말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주고받는 형태로 듣기 평가를 했다고. 그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수업의 몰입도가 높아져. 그 다음 사유 능력이 굉장히 강해져. 근데 프린트를 주게 되면 몰입하지 않아. 뻘짓해. 그리고 그걸 받아가서 집에서 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 주는 게 독이 되는 거야. 지금 집중 안 해도 나 집에 가서 해설지 보고 외우면 되지. 뭐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프린트를 안 주고 듣기 평가를 했다고. 작년에. 굉장히 효과를 거둔 애들도 있었겠지. 하지만 듣기 평가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대화에 동참할 수 없는 친구들은 너무 고통스러웠겠지. 그러니까 고수를 위해서는 듣기 평가 방식이 좋은 거고, 하수를 위해서는 천천히 네가 그래도 네 속도에 맞춰서 네 능력 수준에 맞춰서 집에서 천천히 공부도 하고 복습도 하면서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거지. 작년 수업은 누구를 위한 거야? 고수를 위했던 거야. 올해 수업은 바보 하수를 위한 거야. 어? 거칠게 표현하는 거야. 누굴 데리고 가겠다 올해는? 하수를 좀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 솔직히 난 고수들만 데리고 수업하는 게 내가 추구했던 수업이었거든요. 나는 초수들 붙이는 거 싫어해요.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있잖아. 걔들을 합격시키고 싶었어요. 신념이. 근데 이제 올해는 초수건, 뭐 재수건, 십수건 하수들도 일단 끌어올려서 완전 학습을 좀 하게 만들자.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프린트 준비했네요. 부랴부랴. 요번 주에 그것도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요번 주야. 그 계기는 뭐냐면 공무원 수업을 하잖아요. 공무원 수업을 모의고사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시험이야. 4월 달에. 모의고사를 하는데 최저점은 30점 나와. 최고점은 90점, 95점 나오고. 그 집단이 더럽게 이질적이야. 바보부터 천재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한 반에. 근데 너무 가엽더라고. 내가 그 애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내 수업을? 혼나면서 듣는 모의고사. 이렇게 표현해. 수업이. 계속 깨는 거야. 너희 누구야? 이거 8% 이거 틀린 놈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야. 왜 똑같은 내용을 1000번 얘기하는데 틀리냐?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욕을 하고 화를 내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문제도 계속 틀린 것들을 다시 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될 사람들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교사로서의 마인드가 분명하고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탁월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가정하에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니까 요 프린트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 올해는 천천히 못하는 사람도 천천히 집에 가서 복습 천천히 해설지랑 보충 설명까지 다 줬어. 정답 쓰는 방법까지. 천천히 하시라고. 왜냐면 이때도 시간 있잖아. 5, 6월 달에. 천천히 공부할 자료들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수업은 고수랑 같이 대화하면서 듣기평가를 할 겁니다. 가수들은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복습을 통해서 이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게 작년이랑 다른 점이야. 올해는 작년보다 자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풍성하게 풍요롭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종강은 4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게 맞잖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9, 6월 시간이 좀 있잖아. 그래서 충분히 수업하고 1주가 늦어지건 2주가 늦어지건 충분히 제가 할 건 다 하고 종강을 할게요. 그래. 만약에 못 나오는 사람 인강으로 뒷부분 들으면 되잖아. 그렇게. 자, 3, 4월 수업의 방향 OT 끝입니다.